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시장 안에서 핫한 종목과 업종 그리고 이슈까지 저희가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좀 견해를 조금 더 넓혀드리는 시간 갖고 있죠.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한국의결권대행의 최창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마감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시장 모두 오름권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시장의 힘이 조금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코스피는 600여 개 종목들이 빨간불을, 코스닥은 1,200여 개 종목에서 약 1,000여 개 정도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종목은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 네. 이구동성 반도체라고 저희가 입을 모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서 조기준 코치의 경우에도 반도체로 포트폴리오를 3에서 40%까지 구성을 하는 전략을 오늘 좀 제시를 해준 상황인데요. 그럼 반도체 지금 어떤 매력이 있는 거고 무엇을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SK 하이닉스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후실적을 잠정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기대감이 좀 맞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될까요? HBM이 예상외로 많이 성장했다고.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아직 뭐 잠정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나온 컨센서스에 의하면 예상외로 HBM이 D램 부분에서 차지하는 그런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2분기 때 그 SK 하이닉스의 그 HBM 부분의 그 매출 비중이 한 14%였다고 하는데 거의 뭐 1분기 사이에 22%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그런 일반적인 그 D램보다는 HBM이 아마 마진도 높을 거예요. 그죠? 신제품이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좀 실적을 좀 끌어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HBM에 대한 실적 끌어올리는 요소가 또 주요 포인트가 되고요. 여기에 또 D램 부분에서 선방을 해준다. 이것도 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이 D램이 제 기억에 3분기에 와가지고 7월, 8월에는 내렸고 9월 초순, 중순부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3분기에 이 통으로 이렇게 전체로 본다면 D램 가격은 하락한 거예요. 네. 예, D램 가격은 하락했는데 그랬는데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 가격이 하락했는데 D램 부분의 수익성은 좋아졌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일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D램 부분에서 D램 가격이 하락했는데 분기 D램 부분의 수익성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굉장히 거의 흔하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HBM이 그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던 낸드 부분의 실적 포인트는 저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감산 기조가 지금도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실적에 반영된다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요.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뭐 주로 낸드 플래시는 모바일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모바일 비중이 높은데 지금 우리 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바로 받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영향 바로 받는데 지금 현재 그나마 조금 좋아지고 있는 바닥은 지금 다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바닥은 다지고 있는 구간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내려가던 추세에서 약간의 고개를 조금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우상향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신제품을 내놔야겠죠. 네. 이제 그게 아마 내년 2월 정도로 예상하거든요. 아마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뭐 1, 4분기 늦어도 2, 4분기에는 낸드 부분에서도 좀 수익성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낸드에서도 뭐 시기상조긴 합니다만 내년 초 정도에? 길면 중반까지. 네, 그렇게 보고 낸드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 업황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신고가를 장중에 기록한 SK 하이닉스입니다. 현 구간에서도 강세를 여전히 유지해요. 시장에 힘이 좀 빠진 상황에서도 반도체가 이렇게 지수를 좀 견인해주는 상황이 나오는데 SK 하이닉스 4.1% 오름권역입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SK 하이닉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앵커님 작년 고점 가격이 15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 15만 원이 저는 15만 원이 역사적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3만 원인데요.
15만 원 하면 불과 퍼센테이지로 한 15% 정도 네. 남았지 않습니까? 역사적 고점이 한번 강하게 하루 한 2, 3일 정도 강하게 올라가 버리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해 버리거든요. 그 정도 SK 하이닉스 주가가 현재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신뢰, 주식이 하락 추세에 있으면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또 매물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수세가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구간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뭐 분기별 실적을 보면 주로 그 기업들이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가 흑자 전환되는 그 시점에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시점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이변이 없다면 지금 반도체 바닥은 어느 정도는 신뢰도 있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추세가 언제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냐 본다면 아마 전문가들이 저 사이클을 한 3년 정도 보니까 최소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는 우상향세가 좀 이어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의 상승세는 보다 더 대외 변수 그러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나 뭐 이 부분이 보다 더 악화되고 유가가 굉장히 뭐 이란의 참전 문제가 네. 굉장히 좀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최악의 상황만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면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투자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 고점도 넘어설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금 현재 저 중동발 네. 리스크를 중립적인 가정으로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저는 15만 원 돌파할 것 같아요. 워낙 시장에 큰 이슈,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발목이 잡힌 상황이지만 중립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역사적 고점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도 좀 볼까요? 최근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이제 비싼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조금 낮추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워낙 비싸잖아.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음 달에 자체 개발한 첫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아테나예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언어 기능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많이 보강을 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뭐 사실 그거는 인공지능 AI는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건 아마 그 부분이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고요. 지금 엔비디아는 가격도 물론 가격이거니와 공급 부족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업체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네.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럼 결국은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은 AI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량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크게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고 특히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글로벌 기업들이 끼워 넣기 그 물건에 자기 회사의 그 인공지능을 많이 끼워 넣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이렇게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로 납품하는 칩에 이제 자기 인공지능을 이렇게 끼워 넣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보면 다른 회사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끼워 넣기로 들어오니까 자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넣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AI 칩 개발 니즈를 이렇게 북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궁금증은 결국 자체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가능성, 이들 기업에 대한 기회가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워낙 이 엔비디아 AI 반도체 전략을 TSMC가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생기는 삼성전자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전망은 더 시장 점유율은 보다 더 좀 격차가 줄여지겠죠. 이제 속도가 문제가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TSMC가 많이 이렇게 비중을 굉장히 많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그런 메이저 업체 입장에서 보면 거래처 한 곳이 너무 많이 공급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도 우리 그 협력사에 오다를 줄 때도 두 군데 세 군데 나눠서 이렇게 많이 주거든요.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너무 한 곳에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 안 좋으니까 저는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균등하게 좀 가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 그게 또 엔비디아 경영자 입장에서는 현명한 전략 같아요. 그렇다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장의 흐름이 나름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도체 시장 업황의 개선 속도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지 대표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자, 대형주는 이제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네. 이제 그게 제일 큰 화두지 않습니까? 탑2. 예,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 같습니다. 삼성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한 것 같고 그중에 조금 더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중소형주 중에서는 소울브레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소울브레인 두 개를 좀 준비했는데 지금 감산이 거의 후반부지 않습니까? 네. 감산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크게 타격받는 반도체 업체는 반도체 소재 업종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재 업종이 감산으로 인해 가지고 타격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 감산이 이제 막빠지고 이제 감산이 정산으로 돌아선다면 제일 먼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도 반도체 소재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내 대표 기업 소울브레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괜찮겠다. 네. 대형주에서는 SK 하이닉스였고요. 소재 쪽으로 넘어갔더니 소울브레인의 유망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핫한 반도체 그리고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결권 대행의 최창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